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겨울이 다시 왔다라고 불황을 경고한 이 모건 스탠리의 어떤 상황을 점검을 하면서 이 내용이 아주 또 길고 저희가 중요하게 검토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말했습니다. 겨울이 곧 닥친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마이너스 54%를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0에서 3개월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7월달 한국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 증가를 했었고, 이 모습은 4월에 56.1%, 5월에 54.4%, 6월에 50.9%에 비해서 계속 감소한 수치를 말을 하고 있다. 특히나 8월달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0일까지 43%를 기록했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반도체 산업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했냐? 모바일이나 PC에 대한 D램 수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제외한 모바일이나 PC에 대한 D램 수요가 생각처럼 강하지 않다. 그리고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현재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 공급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전망에서 가장 핵심 논리죠. HBM이 투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현재 가동 중인 D램 라인들이 오히려 캐파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D램이 공급이 제한을 받고, 이것은 범용 D램에 대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논리에 대해서 현재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좋은 여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의 핵심 논리인데, 이 논리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그냥 그것은 가능성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마이너스 54%를 제시한 그런 리포트를 냈죠. 그러면서 또 내년 서버용 D램이나 HBM의 전반적인 수요나 공급 상황이 지금 현재의 HBM 수요가 강하지만 내년까지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는 이 정도의 강세는 아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3분기 가이던스가 어떨까? 모건 스탠리의 매도 리포트를 보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3분기 전망과 4분기 전망을 보면, 일단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6.7조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것은 2018년 3분기 6.5조 원 이후에 6년 만에 최대 실적입니다.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 예상치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컨센보다는 소폭 하회하는 수치고요. 3분기 D램의 어떤 영업이익은 5.7조 원, 낸드는 1조 원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4분기 때는 D램과 낸드가 5%와 3% 정도 상승한 7.8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굉장히 좋은 수치예요. 그리고 4분기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80.1조 원, 영업이익은 10.1조 원,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3분기와 4분기 가이던스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의 매도 리포트에 대해서 삼성증권 그 테크팀 황민성 팀장과 유영근 애널리스트와 장민순 RA가 하나의 팀인 이 테크팀이 낸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의 모건 스탠리의 매도 보고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너무나 잘 담겨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건 스탠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틀린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논리는 뭐냐면, HBM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D램에 대한 공급 라인을 대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D램에 대한 공급이 제한이 걸렸고, 이것은 D램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부분을 너무 간단하게 가능성일 뿐이라고 일축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SK 하이닉스의 HBM
캐파가 올해 말 13만 장에서 내년 말 15만 장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낸드 투자는 현재 늘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경쟁력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량이 증가하는 어떤 이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D램 공급 증가를 20% 예상을 한다면 삼성증권 테크팀에서는 아니다, 15%를 넘기기도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즉 2025년에 D램 생산이 지금 HBM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용 D램의 증가율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공장들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2025년 생산에 기여가 가능한 신공장은 평택 4기뿐이 없다.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현재 신규 준공 중인 M15X는 2015년 10월에서 11월 정도에나 완공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장비 셋업에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과 생산의 리드타임, 이 리드타임이 통상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를 감안을 한다면 빨라야 2026년 1분기에나 생산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15%라도 생산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더라도 그래도 15%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번에 카펙스 상향은 과거하고는 절대적으로 성격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술 난이도 상승과 HBM의 캐파 잠식 효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산 증가율이 옛날에 비해서 제약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카펙스의 상향은 생산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D램이나 낸드가 수요가 있는데 최소한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HBM에 들어가는 잠식되는 생산 라인을 보완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증설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려면 HBM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HBM에서 놓고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 HBM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냐면 이미 SK하이닉스는 점유율과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HBM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SK하이닉스의 입장은 현재 당장의 어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품 생산이 아니라 리스크를 지금 해칭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객이 오더를 주는 문의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주문이 확실하게 끝난 물량만을 생산하자는 현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업 전반의 어떤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정책이고 그런 경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선되고 있는 현금 흐름은 전부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 안정성 확대에 쓸 예정이고, 특히 인텔한테 10조 원을 주면서 인수한 중국의 솔리다임, 이 솔리다임에 대한 2차 결제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2, 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돈을 지불하는 것에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영적인 상황을 보면 내년에 공격적으로 증설할 수 있을 만한 현금 여력이 현재 크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D램의 재고가 이제 2분기 말을 기점으로 현재 정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나친 HBM 생산 확대는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는 범용 D램 생산의 역성장의 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 감산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이 HBM 생산을 위한 어떤 라인을 확대를 한다면 지금 D램 생산에 대한 부분에서 역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 D램 생산의 역성장 폭을 줄이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HBM 생산을 위해서 AU 공장 인수를 타진 중이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HBM 캐파를 무분별하게 확장할 가능성이 현재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마이크론 역시도 캐시플로우가 가장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D램과 낸드의 생산량을 늘리는 쪽으로 이 메모리 3사가 경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틀린 전제 중에 하나가 HBM 12단입니다. 올해
현재 HBM 3위 수요가 8단 제품 중심이었다면 내년에 메인 제품은 12단 제품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 생산 라인 역시도 8단에서 12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8단 대비 12단 제품에 대한 수율 확보가 정말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단 수율이 8단 대비 통상적으로 10% 내외 낮게 형성되는 수율을 현재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단 중심의 HBM의 생산은 그만큼 이 생산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율도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HBM 시장 역시도 공급 과잉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죠. HBM이 공급 과잉이 아니면 당연히 D램과 낸드에도 공급 과잉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모건 스탠리의 틀린 전제 중에 하나는 2025년 HBM에 대한 수요가 고객이 다변화되는 국면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SK 하이닉스 HBM의 수요에서 현재 엔비디아의 비중이 한 70에서 80%대였다면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HBM을 수요하는 수요 기업으로서 그 비중이 6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AI 서버 투자가 기존에 이제 훈련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면 내년에는 추론 형태의 서버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추론 과정의 서버를 구축할 때 대부분의 AI 서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금 범용 GPU보다는 자사의 자체적인 반도체에 HBM을 탑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도 되면은 이 HBM이 엔비디아의 GPU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다른 AI 서버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 칩에 HBM을 탑재시키면서 엔비디아의 이 GPU를 대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별개로 이 HBM 시장만큼은 고객이 지금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25년은 하드웨어에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사물 인터넷 혹은 온 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하는 그 해의 원년이 2025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다는 것이에요. 모건 스탠리의 틀린 전제 AI 사이클입니다. AI 사이클에 대해서,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어떤 산업의 사이클이 끝나려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해서 그 신기술이 끝나려면 공통점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소비자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성비가 떨어질 때입니다. 수익 모델에 대한 기업들이 제대로 창출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자유로울지라도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면 당연히 이런 신기술이 꽃을 못 피겠죠. 그런데 AI의 유일한 리스크는 현재 상업화 지연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AI 서비스 출시 시점이 기존 예상 대비 한 6개월 정도 지연되는 분위기이지 수익 창출 같은 경우에 이미 챗GPT가 어느 정도 입증을 해줬고, 그리고 우려감만 좀 있어서 분위기만 좀 안 좋게 작용할 뿐이죠. 그런데 이 AI 사이클이 끝이냐라고 했을 때 신기술들이 끝나는 공통점에 부합되는 것이 현재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앞서서 6개월 정도 지연되는 분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점의 차이일 뿐 방향이 변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온 세상이 현재 지금 AI고, 그리고 방향이 어느 정도 이것들은 정해진 것이고, 이런 환경에서 AI 투자를 기업들이 멈춘다면 그것은 기업의 생존과 미래 성장에 대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에는, 만약에 기업들이 AI 투자를 멈추려면 AI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현재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명확한 증거가 현재 없다는 것이죠.